산화환원이란 말을 할 거예요. 자, 참고로 요 파트는 2학년 책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들도 산화환원을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쉽게. 지난번에 왜 그 1학기 때 우리 물리 파트 중에 그 뉴턴역학 있었잖아요. 중력가속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한 몇몇 학교에서 되게 어렵게 문제 낸 적이 있잖아요. 별로 안 어려웠나 그때? 또 MC반이라고 요 정도 문제쯤이야 그러면서 이제 샥 다 풀었구나. 야. 네.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특별히 이 화학 파트 지난번에 어느 학교가 화학 진짜 헬로 어렵게 낸 학교 있지 않았냐? 너 학교 어디지? 그지? 네, 화학 파트를 거의 2학년급 수준으로 낸 상당히 어렵게 막 낸 적이 있어서 여기가 화학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약간 2학년에 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이긴 하지만 2학년에 가깝게 수업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2학년과 동일하게 취급하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정의부터 옛날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옛날 정의가 산화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물질이 성질이 변하는 거를 산화라고 그래요. 성질이 조금 바뀌는 거. 네. 그래서 성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사과 같은 거 깎아놓잖아. 그럼 사과 깎아놓으면 처음에는 어떤데? 하얗고 뽀얗고 맛있겠다 이랬는데 조금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과가 점점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갈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견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는 음식 같은 경우도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더운 날씨에 바깥쪽에다가 음식물을 내놓으면 김밥 같은 거 딱 내놓으면 우와 김밥 진짜 아침에 샀는데 따뜻한 곳에 있다 보니 오후가 됐는데 와 6시간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김밥 냄새가 이상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안 돼요. 김밥 같은 경우는 잘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서늘한 곳에 냉장고 같은 데 보관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이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사실은 세균이 번식해서 그래.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세균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7도 정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37도, 38도. 왜? 거기서 효소 활성도가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바깥쪽 날씨가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딱 번식하기 좋아하는 온도야 지금. 그래서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음식물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썩어가는 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패. 부패. 그래요. 그렇지. 음식물이 썩는 이런 현상도 산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계속해서 나올 건데, 잠깐 이건 중학교 때 배웠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정의를 배우셨어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불난 거? 저 전문용어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맞아요. 불난 거, 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금속 같은 애들이 철이 원래는 색깔이 어떠니 회백색의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을 가지고 있고 전기도 잘 통하고 막 이러다가 얘가 색깔이 변해. 그래서 뻘겋게 변해. 그리고 철이 원래는 단단해가지고 주먹으로 빵빵빵 때리면 얘가 뭐 휘어지던지 뭐 이러겠지 설마 이게 부서지진 않거든요. 근데 철판이 때렸는데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녹슨 철이야. 그래서 금속이 녹슬면 달라져요. 녹슨. 이런 것들을 다 무슨 현상이냐? 전부 다 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이 산화라는 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산화라고 해요.
근데 왜 하필 산소야? 왜 많고 많은 물질 중에 원소 118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산소야? 라고 봤더니 우리 지구에 산소가 많아도 너무 많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위는 누굽니까? 철. 지구 제일 많은 원소는 철이에요.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는 지구를 통틀어서 철인데 이 철이라는 게 다 어디가 계세요? 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원소 비율이 달라지는데 1위가 바로 산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지구 권역이라고 했을 때 지구권 지구권은 우리 5가지로 나누잖아요. 5가지로 나눴을 때 일단 외권은 빼고 네 개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직권, 기권. 그다음에 수권, 기권, 생물권 뭐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외권이 있잖아요. 외권. 근데 외권이라는 말이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구에서 빠지는 거야. 외권은. 네. 그러면 요 나머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구의 핵을 제외할게요. 그래서 직권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지각을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각의 1위 원소가 누구예요? 산소. 규소 아니에요. 산소예요. 산소. SiO2잖아요. 지각의 주성분이 뭐예요? 규산화합물이잖아. SiO2 아니면 SiO4 이렇게 되잖아. 그럼 SiO2나 SiO4나 뭐 이런 애들 쭉 얘기하면 규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위 원소가 누구다? 산소입니다. 근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이때 내가 뭐랑 비교했냐면 야 땅하고 누구랑 닮았어? 사람하고 닮았어. 땅과 사람이 닮았단 말이야. 왜 닮았냐? 1위 원소가 생물권도 1위 원소가 뭐야? 산소야. 2위 원소는 누구야? 자, 지각에서 2위 원소가 규소.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2위 원소가 탄소. 규소랑 탄소인데 이거 왜 닮았다고 그러지 내가? 둘 다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래서 다양성을 잘 확보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건 1위 원소가 둘 다 산소라는 거죠. 그럼 수권에서 1위 원소는 누구야? 산소. 수소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면 수권의 대부분이 H2O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량비로 따질 거야. 지금 질량비. 그럼 수소의 무게가 얼마냐면 1. 산소의 무게는 무려 16. 16. 그래서 1자리가 2개니까 2대 16자리가 하나니까 16. 그래서 2대 16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8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많다? 산소가 더 많다. 그래서 수권에서 1위 원소도 산소다. 두 번째가 수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권에서 1위 원소는 누구예요? 요것만 좀 밀리네요. 기권에서 1위 원소는 질소예요. 그 다음에 2위 원소가 산소예요. 네, 그래서 기권에서만 산소인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 화학 반응했다 하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쌤 저거 다 질량비로 해서. 다 질량비로 계산한 겁니다. 네네네. 개수비가 아니고 전부 다 질량비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했다 싶으면 누구랑 반응한 거예요? 산소랑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산화. 그럼 산화라는 말이 뭐야? 산화라는 말은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성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간 성질이 산소스러워졌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산소랑 자꾸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소랑 친해졌네요. 이런 뜻으로 쓰는 표현이야. 네. 근데 산소가 16번. 8번이에요. 그러면 질량은 8이에요. 아니 지향은 16이에요. 네. 수소가 특이한 거야. 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1이에요. 근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질량수가 16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중성자가 없어요. 근데 산소는 양성자가 8개가 있고 중성자도 보통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게, 질량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독특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질량수가 나오거든요. 질량수가 나오는데 수소가 아니 수소도 이런 놈이 있어요. 1, 2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양성자 하나에 그러면 얘는 중성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럼 무게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근데 요게 실제로 자연계에서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걸로 만든 물이 있는데 그걸 중수소, 얘를 중수소라고 하고요. 네, 중수소로 만든 물이 조금 무겁습니다. 이거 그 저기 원자력 발전 같은 데서 조금 씁니다. 원자력 발전.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산소는 산소도 요거 말고 요런 산소가 있어요. 8에 18짜리. 그럼 이거 양성자 몇 개예요? 8개인데 중성자 얘기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네. 요런 산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거의 대부분이 얘고요. 99%가 얘고요. 수소는 대부분 얘입니다. 네. 질량수는 꼭 규칙이 없어요. 양성자는 규칙성이 있지만 중성자가 규칙성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못 해주겠어요. 네. 중성자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산소랑 결합하는 게 지금 산화인데 또 이제 무슨 표현이 하나 거기 나왔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산화와 환원이죠. 네. 그래서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성질이 바뀌었어요.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 왜 변했니? 산소랑 놀아서 그래. 산소랑 놀아서.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나오니 여기까지? 살짝 썰려. 살짝 잘려. 이 정도면 나온 거야. 네, 나온 거야. 자, 그래서 환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돌릴 원자의 근원 원자라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요? 물질이 누구랑 결합하면서 성질이 바뀌었어? 산소와 결합하면서 성질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산화라고 했잖아. 그러면 산소랑 이제 야 물 좀 와. 그래가지고 산소를 떼내는 거지. 산소를 떼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런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분리되는 현상을 환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면 뭐라고 하고? 산화, 산소스러워졌다는 거야. 산소랑 같이 놀다 보니까 산소스러워졌네. 산화라고 하는 거고, 산소랑 다시 헤어져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뭐라고 부른다고? 환원이라고 부른다. 딱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야 예전에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정의가 바뀝니다. 최근에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가 아니고, 이것도 물론 산화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네, 최근의 정의는 뭐냐면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합니다. 네, 일렉트론, 전자예요, 전자.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해요? 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화의 반대가 환원이었잖아요. 그럼 환원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산소에서 전자로 갔느냐? 자, 이 비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뭐 할 때? 금속 비금속 할 때. 오? 정말 옛날 거죠? 그래서 이게 화학이라는 게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거든요. 네. 여러분, 네, 화학 개념 잘 잡으셨잖아요. 그래도 누가 때 과학을 배웠는데. 네. 자, 여러분 주기율표 잠깐만 외워봅시다. 주기율표 외우시면 여기 수소 있고요. 그 다음 쭉 가면 뭐 있어요? 헬륨. 그 다음 쭉쭉 불러. 리, 빼, 붕, 탄, 질산, 뿔레. 그죠? 네. 그 다음? 아이고 힘들어라. 네. 규, 인, 황, 영, 네. 그리고 깔깔. 네. 여기서 이제 금속을 표현해 드리면 금속이 요렇게가 금속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쓱 나눠가지고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율표가 있을 때 주기율표에서 왼쪽 그리고 아래쪽에 누가 위치해 있어요? 금속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속의 성질 혹시 기억나? 금속의 성질 오랜만에 한다.
금속의 성질이란 상온에서 우리가 사는 온도에서 거의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얘네들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있다. 그리고 얘네한테 전기 걸어주면 전기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한다. 그리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 아프다. 깨지거나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휘어지거나 변형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어요? 얘네들은 전자가 좀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자를 자꾸 내주면서 뭐가 잘 돼? 플러스 쪽으로 양이온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리면서 플러스가 잘 된다. 이런 성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금속이 누구를 잃어버리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플러스가 잘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이용을 쓰는 거야. 산화가 잘 돼.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산화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물론 옛날 정의로 따지면 산소랑 잘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환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소랑. 다시 돌려놓는다 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비금속.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비금속 중에서 일단 누구 한 놈은 우리 자주 제끼지? 비활성. 네 18쪽 요건 좀 제껴야죠. 자 18쪽은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로 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얘네들은 화학반응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제외하고 나서 가장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돼? 마이너스가 잘 돼.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성인데 자 중성인데 마이너스가 되려면 그렇지 뭘 해야 돼? 전자를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를 얻는 걸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환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제일 잘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줄기표상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내가 몇 쪽은 제껴놨어? 18쪽은 제꼈어. 18쪽은 빼고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블루. 조금 추워. 온도 바꾸면 되지? 네. 26도 춥니? 26도 모르겠어? 네, 일단 놔둬. 네. 자,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가장 1위가 누구냐면 플로린인데 그래도 10반인데 네. 이렇게 전자를 좀 끌어당기는 건데 이거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쌍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금속 애들은 우리 뭐 하냐면 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을 주로 하죠? 공유결합이라는 걸 주로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결합의 방식이 총 몇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금속 결합이 있었죠. 또 무슨 결합이 있었어요? 이온 결합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슨 결합이 있었습니까? 네. 공유 결합이 있어요. 공유 결합.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원소가 지금 크게 뭐와 뭐로 나눴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잖아. 여러분 예전에 했던 거라서 네 기억력이 가물가물. 금속 결합은 누구랑 붙는 거예요? 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가 붙는 거죠. 이온 결합은 누가 붙는 거예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붙는 거고요. 공유 결합은 누가 붙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붙는 거예요. 자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왜 공유 결합을 하냐면 야 나 지금 전자가 부족한데 전자 좀 줄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뭐라 그래? 나도 전자가 부족한데 전자 좀 줄래? 이런 거지. 그럼 얘네들 합의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서로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만큼 뭐 하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공유해서 같이 쓰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게 비금속과 비금속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자를 뭐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공유해서 같이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가 전자를 조금 더 좋아해. 그럼 전자를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살짝 끌어당겨.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마이너스스러워지는 애들이 있거든. 자, 요런 정도, 요걸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2학년 때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전기 음성도.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이 전기 음성도의 만점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만점이 4.0입니다. 10점 만점도 아니고 5점 만점도 아니고 몇 점 만점이에요? 4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4.0이 바로 최대값인데 그놈이 바로 플루오린이에요. 그래서 전자 좋아하는 거 1위 누구라고요? 플루오린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중요해요. 2위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 끌어당기는 정도 3.5예요. 그리고 3위도 알려드릴까요? 3위는 질소가 3.0, 염소도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있을수록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지금 플로린이잖아. 그러니까 플로린이 전자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자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야? 산소야. 그러니까 이 지금 1학년이잖아. 1학년이니까 우리 지금 1위하고 2위만 외워두자. 자, 전자 좋아하는 거 1위 누구라고요? 플로린. 그 다음 전자 좋아하는 거 2위가 누구라고? 너 오늘 왜 안 자? 야, 신기하다. 너 안 잘 때도 있구나. 야, 네. 잠깐 이거 영상 찍는. 네. 나 이름 얘기 안 했다. 네. 그래서 2위가 산소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변에 플로린 그럼 많니? 없어요. 플로린 별로 없어요. 굳이 따져봤자 치약이 좀 있는데 치약에 있는 비율도 치약에도 산소가 더 많을걸? 왜냐면 여러분들 치약에 불소 이게 플로린의 옛날 이름이 불소예요. 네, 불소 함유량 딱 보시면 1%가 채 안 돼. 한 0.1% 될까 말까 해. 네, 그러면 0.1% 정도 불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네, 치약에도 물 성분이 많고요. 네, 나머지 성분에도 산소가 많습니다. 오히려 치약에 누가 더 많아요? 산소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불소는 플로린은 거의 여러분 보기가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는 많이 본다는 거야? 산소를 많이 본다는 거야. 자, 얘가 같은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건데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이게 왜 같냐?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했어. 자, 내가 물질이야. 물질인데 지금 산소를 만났어. 산소가 뭐라고 그래? 나 전자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 전자를 좋아하니? 그럼 전자 좋아하는 친구한테 뭘 줘야 돼? 전자를 좀 줘야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낼 거 아니야. 지금 말 이해돼? 자, 물질이 산소와 결합했다. 즉 X라는 물질이 O랑 떨어져 있다가 XO가 됐다. 그러면 O가 뭐를 끌어당겨? 전자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X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누구한테 빼앗기는 꼴이 돼? 산소한테 조금 빼앗기는 꼴이 되잖아.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말 이해했어? 듣니? 괜찮니? 네. 자, 다시 한번.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 산소한테 줘야 된다. 즉 전자를 잃어버린 거랑 산소랑 결합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네. 자, 그러면 요 말은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 요건 이번에 y라고 할게. x라는 원소는 없어요. 네, x라는 원소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미지수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엔 y5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y와 5로 분리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분리됐네. 환원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러는데 자, 이번엔 전자를 왜 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누가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근데 산소가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가 없어졌잖아. 그럼 전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전자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이렇게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야, 우리 헤어져. 그래가지고 딱 헤어지는데 야, 그동안 내가 사준 명품백 있잖아. 그거 다시 갖다 주면 될까? 네. 이건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비용이 얼만데, 이제 치사하게, 그런 거를, 야, 줬던 선물을 빼가냐?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다시 반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자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를 얻은 거랑 환원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1학년들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암기. 산화라는 게 뭐라고? 물질이 누구랑 결합하는 거?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옛날에 불렀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꿨어요? 전자를 잃으면 즉 플러스 쪽으로 가면 뭐라고 그런다고? 산화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한다. 네. 헷갈려요? 괜찮아요? 네. 이 타이밍에 너 혹시 아냐 우리 옆집 할아버지 이름? 아냐? 네. 모르는 걸로. 네. 제가 지은 얘기예요. 제가 지은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네,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임을 밝혀드립니다. 허구임.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한 분 사세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자꾸 막 동네에 있는 모든 풀들 있잖아. 풀. 네, 풀. 그 풀을 막 베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앞에다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풀을 정말 산더미 같이 막 정말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와, 네 집이 안 보일 정도로 쌓아놨어. 근데 이게 여름철 되면 야, 풀들이 마를 거 아니니? 풀들이 말라가지고 막 주변으로 날라다니고 막 그럼 동네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풀들이 말라가지고 막 우리 집 앞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참다 못해서 옆집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 할아버지 좀 풀 좀 그만 쌓아놓으세요. 우리 집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래. 할아버지가 왜 짜증내냐면 아니 지금 내 동네가 다 지저분해졌잖아요. 할아버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싸웠더니 할아버지가 열받으셨는지 너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면서 뭐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나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불산마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할아버지 얘기는 뭐냐면 풀로 만든 산에 자기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풀산마왕. 네. 그런데 이걸 네, 그럼 어떻게 적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적어주셨어요. 풀산 마 산. 자, 플러스로 가면 뭐라고요? 산화. 마이너스로 가면 뭐라고요? 환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었어요. 네, 까먹지 말라고. 네, 우리 옆집 할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풀산마완. 네, 플러스로 가면 뭐? 산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환원입니다. 안 까먹겠지? 안 헷갈리겠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2학년들이 외우는 것 중에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풀산마완의 마법 주문. 네. 사실 이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요. 이쪽 파트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현재 주기율표상으로 제가 적은 것 중에 가장 반응성이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금속 반응성. 칼륨. 가장 금속 반응성이 좋은 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칼륨이겠죠. 그 다음 2위는 누굴까요? 2위가 나트륨일 수도 있고 칼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서는 어떻게 따져야 돼요? 이거 따지기 애매해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좀 따져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릴 건데 이름하여 금속의 반응성 세기. 어떤 반응성 세기? 금속 반응성 세기. 이거 잘리면 얘기해줘. 네. 자, 금속 반응성 세기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칼, 카, 나, 마, 알, 아, 철. 어디까지 나오니? 니, 주. 아직 안 잘려? 네. 납, 수, 구, 수, 은, 백. 안 잘려? 안 잘려요. 그래? 네.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네, 좋아요. 다 적었어요. 자, 요거 2학년 때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뜻이냐? 이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잘 된다고? 산화가 잘 된다. 여러분 산화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치? 네. 다시 산화가 잘 된다. 산소와 결합도 잘한다는 얘기지만 오늘날의 정의로 보면 전자를 뭐 한다고? 잘
잃어버린다. 그러면 무슨 이온이 잘 될까요? 양이온이 잘 되겠죠. 양이온 잘 돼.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반대로 갔어. 자, 반대로 가면 산화의 반대니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씁니다. 일단 씁니다. 네, 환원이 잘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누구의 반응성 색이에요? 금속. 금속의 반응성 색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비금속이냐? 아니요. 비금속은 아니야. 비금속은 아니야. 그래서 금속 반응성 세기가 약한 거지 그렇다고 비금속 반응성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말을 잘해야 돼. 네? 네. 이게 좀 적절한 얘기가 없네.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되는 게 좀 약한다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원이 잘 되는데 음이온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얘는 무슨 상태로 가냐면 중성 금속 원소. 중성 금속 원소. 그러니까 원래의 원소 상태로 잘 환원된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 되는 건 아니야. 음이온이 되는 건 아니야.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금속 상태로 잘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모르는 원소. SN. SN은 주석이라는데. 또 제텐. 제텐은 독일어로는 제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연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텐이라고 그래요? 응. 제텐. 아니 ZN이 아니고 제텐. 제텐. N9는 Ni. 니켈. 페럼은 영어로 페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철. 철. 네. 지금 주석이 어디 있어요? 주석이요? 예. 지금은 그다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칼만인데 칼. 저기 청동검. 또 나머지 다 됐어요? PB는 안 물어봐? 아는 사람 많네. 네. 자, 요거 읽을 건데 요게 칼륨이고 얘가 칼슘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음상 앞글자만 따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칼로 그대로 발음을 하고요. 얘는 카로 발음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칼슘인데 그냥 카슘 이렇게. 네. CA를 쓰니까 왠지 카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읽어볼 거야. 자, 저랑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주문을 외우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수 구수은 백금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요 수은이고요, 요거는 은이고요, 요거는 백금이고요, 요거는 금인데, 네. 잠깐만, 여기 수소는 왜 가로쳐놨죠? 금속. 이거 수소예요, 수소. 네. 수소는 지금 뭐기 때문에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에요. 그죠? 비금속인데 지금 금속들 사이에서 껴준 거예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여자라고 만만히 보고 너 내 원래 근데 여자한테 두들겨 맞는 경우 있어요. 여자분인데 격투기 선수야. 야, 네. 잘못 발렸어. 그냥 퍽퍽퍽 맞아 터져. 네. 이럴 수 있어요. 약간 수소가 그런 느낌.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금속들보다는 반응성이 좋습니다. 야, 너 비금속이잖아. 무시하지 마라. 네, 수소는 금속들보다 금속들보다 반응성 좋다. 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카나마 알아철 이주납수 구수은 백금. 자, 두 배 빠르게 시작. 칼카나마 알아철 이주납수 구수은 백금. 좀 더 빠르게 시작. 칼카나마 알아철 이주납수 구수은 백금. 최대 빠르게 칼카나마 알아철 이주납수 구수은 백금.
빨리. 칼카나마 하나씩 이접수 무슨 매금. 네, 됐죠? 네, 계속 외우세요. 네, 계속 외우시다 보면 어느덧 네 풀산마원의 세계로 쫙. 질문했어요. 네, 금이 그 금속 반응성이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금으로 그거 그건 전기 전도수 때문에. 전기 전도성 그 금속 반응성은 있는 거예요. 전기를 잘 통하는 거하고 얘가 화학 반응을 하는 건 별개. 네. 모든 금속들은 전기를 잘 통해요. 전기 잘 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알루미늄 자석이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는데 근데 안 달라붙어. 네, 알루미늄 자석이 안 달라붙어. 근데 전기 통해 안 돼? 통해요. 엄청 잘 통해요. 네. 그래서 별개. 지금 그럼 전기 전도성이 제일 높은 금속은 뭐예요? 전기 전도성이 제일 좋은 금속은 은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애가 구리입니다. 네, 근데 철도 전기 전도성 꽤 괜찮은 애예요. 네. 그래서 뭐 모든 금속들 일단 전기 전도성이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조사팀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무덤을 하나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는 금관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반짝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느 시대 것 같아요?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몇 년 안 됐겠지. 조선시대? 아니요. 네. 신라시대 맞아요. 네. 통일신라시대 금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통일신라시대 금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아직도 녹이 안 슬었죠? 금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보너스를 탔어요. 보너스로 10만 원치를 탔습니다. 10만 원 보너스 10만 원. 이야 10만 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블링블링한 반짝반짝거리는 걸 사기 위해서 딱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철공예 방이 있었어요. 철공예 방에 갔더니 와 철로 반짝반짝거리는 걸 막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네, 10만 원이요. 오, 그거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는 게 낫겠어요? 왜요? 가치가 1톤에 54만 원. 여러분 이게 철로 만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언제 쓸 거냐는 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철이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야 철로 10만 원치를 사고 금으로 10만 원치를 샀는데 야 10만 원치 금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주는지 알아? 1g도 안 준다. 여러분 금을 3.75g으로 우리 많이 계산하는데 왜 하필 3.75g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돈이라고 부르는 적이 있었어. 그게 3.75g이야. 네. 그런데 1g당 가격으로 계산해야지. 지금 1g당 금 1g이 10만 원이 넘어가요. 1g이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가졌다고 해서 금 1g도 못 사는 거야. 1g도 못 사요. 네. 야 똑같은 1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가치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허드한 거 살 거야. 그래서 철로 만든 걸 10만 원짜리 샀다. 그래놓고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됐습니까? 녹슬었겠죠. 네. 반짝거리기는 왜 반짝거리면 다 사라지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금은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반짝거리긴 합니다. 네. 양이 적어서 그렇지. 문제는 양이 적다는 거지. 근데 그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금 가격이 계속 오르나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 가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금은 여러분 금 지금 보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어때요?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다는 얘기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금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금 가격도 변하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로 금 가격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폐 가치로 생각하는데 금 가격이 왜 안 변하냐? 금 가격은 안 변하는데 돈의 가격이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도 금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단 우리가 느낄 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랑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마다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언제가 최악이냐면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위험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전쟁이 나면요, 그 나라에서 발행한 이 돈의 가치가 갑자기 똥값 되잖아요. 똥값, 휴지값, 하여튼 뭐 종이값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쟁이 날 것 같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뭐를 사는 거예요? 금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이 바로 뭡니까? 금입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신라시대가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전인 선사시대 뭐 이럴 때부터 금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반짝거리는 게 있네? 저 누런 거 뭐지? 이렇게 주워오면 네 이제 좀 힘 있는 애가 족장이라는 애가 야 내놔 반짝거리는 거 너 주워온 거 봤어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금이라는 건 약간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됐어요. 네. 물론 영원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뭐 자꾸 주고받아요? 금반지를 주고받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 영원하자, 변하지 말자, 네, 이러면서 네, 금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해요. 뭐? 구리. 구리는 불이 먼저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90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할 수 있어야 구리를 금속으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를 금속으로 추출을 하면서 900도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리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얘가 물렁거려요. 그래서 구리로 전선 만들기는 좋은데 이걸로 칼이라든지 농기구를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다른 걸 섞어 써야 됩니다. 이때 마침 섞었던 게 바로 주석이에요. 그래서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 뭐가 되냐면 청동이 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